네. 아까 답변이 유보됐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그 다스를 공개하느냐. 그 팩트 저거에 대해서. 네. 그게 조금 저희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 단시간 내에 이게 지금 제가 우리 실무자가 준 얘기를 조금 우선 말씀을 드리고 좀 보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 기업 상장 여부는 이사의 의결과 이 증권거래소 심사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저희가 현재까지 다스 상장 관련 사전 협의나 찬성을 한 적은 없다고 하고요. 오늘인가요? 캠프 국정감사 과정에서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확인은 했지만, 내용이 어떻게요? 왜곡?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아마 그 캠코가 이렇게 얘기한 바입니다. 상장 시 거래 활성화로 조기 매각에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주주 제한권을 활용하여 대주주인 경영진에게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자산공사 사장님이 전임 세제실장님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해서 내일 또 국감이 있으시니까 내일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금감위 해석과 관련된 부분도 정리가 안 됐습니까? 그건 조금 저희가 시간 조금 더 주셨으면. 그다음에 다스 차명 계좌도 정리가 안 됐고, 그죠? 네. 자, 그다음에 그 해외 은닉 재산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때 2조 이상의 그 돈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거든요. 양성화하기 위한 것. 그런데 그 어느 쪽도 지금 이거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자꾸 의혹이 생산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점검해서 내일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국세청장님, 아까 그 TF팀, TF팀이 뭘 합니까, 여기서? 네, 두 분과가 일단 세무조사 개선 분과하고요. 조세청.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냐고. 네, 거기서 하는 일은 아까 일부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그 어떤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그런 것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관해서 점검도 하고 점검한다 이거죠. 그러면 아까 개선 대책도 마련하고. 그럼 아까 제가 예. 그 검찰 조사 자료 그거 드릴 테니까 점검해 보시죠. 네, 이게 제대로 됐는지 네, 답변해 주세요. 예. 다음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벤처에 약 1조 4천억의 모태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상황을 좀 보니까 이거 이대로 그냥 놔뒀다가는요. 4차 산업혁명 내지는 무슨 혁신자 들으면 또 과거 정부처럼 또 돈 나눠주고 1조 4천억 다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생겨요. 저는 이 1조 4천억 모태펀드를 좀 공공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심사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연 이 기술이 모태펀드에 투자할 만한 것인지 또 기술시장거래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뭔가를 좀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지금 형태로 놔둬서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좀 점검해 주시고요. 예. OECD가 최근에 보고서를 냈는데 저는 이 보고서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한국의 불평등이 이 기업별 생산성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차이가 너무 나고,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차이로 인한 월급의 차이, 이것이 가계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 OECD 보고서의 핵심 요약부입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가 참고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들여다보시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내일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 완전한 수익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는 이러한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적도 굉장히 저는 공감이 가고, 한국에는 혁신적인 기업이 많지 않다라고 해서 여기 보고서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토가 혁신성장입니다. 그러면 혁신 기업이 많지 않다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혁신 성장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겠느냐, 이것도 저는 굉장히 지적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 면에서 뒤처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팀쿡이 스마트폰을 들고서 제가 팀쿡을 만난 적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별거 아닙니다. 한국에서 현대 대기업들이 쓰지 않는 기술을 우리가 조합한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약 10년 전에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OECD 보고서에서도 지금 똑같은 것이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좀 이대구 장관이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나온 거예요. 예, 저희도 봤습니다. 예, 저희도 봤습니다. 예. 여기에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 보고서에 전반적으로 저희도 다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제가 우리 차관보한테 보고받아 보니까 이제 OECD에서도 이제 그 여러 부서에서 보고서를 내는데, 뭐 일부 저희가 조금 그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없는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전반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정책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거 참고하시고요. 제가 질의한 오늘 내용에 관한 것들은 내일 국가에 있으니까 내일은 국세청장님은 안 나오시니까 국세청장님을 대신해서라도 이런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이 뭐 여기소득 문제나 다스 문제를 제가 어느 정도까지 그 팩터가 될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단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해외 은닉재산 예. 들여온 거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 좀 심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도는 기재부에서 했어요. 그 주도 세력이 기재부예요. 그리고 이것을 1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고 그거를 해서 2015년 9월 1일 날 담화를 발표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16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재산 신고를 받은 거죠. 근데 이 기간이 교묘하게도 최순실 사건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기간인데다가 지금 이거 들어온 그것을 나라별로 보면 상당히 의심되는 정황이 있거든요. 왜 여기에 세금 부과를 안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형사와 관련된 부분은 면제시켜 주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여기에 보면 발표 자료에 보면 배임이나 아니면 뭐 사기 등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돼 있으면 그러면 이것이 범죄 행위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는 거냐 이거죠. 이것이 범죄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한 그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것을 좀 봐주셨으면 예. 제가 내일 국감 때까지 할 수 있는 바는 최선을 다하겠고요. 혹시 좀 내일까지 미진한 거 있으면 제가 계속해서 그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국세청이 세무조사 그동안에 자기 국세청은 인위적으로 한 적 없다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검찰 그 수사 자료에 등장한 내용을 보면 전임 국세청장 시절에 인위적으로 수사한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드릴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국세청 TF팀을 구성하셨다고 하니까 국세청장님 그거 TF팀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겠느냐. 이것도 저는 굉장히 지적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 면에서 뒤처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팀쿡이 스마트폰을 들고서 제가 팀쿡을 만난 적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별거 아닙니다. 한국에서 현대 대기업들이 쓰지 않는 기술을 우리가 조합한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약 10년 전에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OECD 보고서에서도 지금 똑같은 것이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좀 이대구 장관이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나온 거예요. 예, 저희도 봤습니다. 예, 저희도 봤습니다. 예. 여기에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 보고서에 전반적으로 저희도 다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제가 우리 차관보한테 보고받아 보니까 이제 OECD에서도 이제 그 여러 부서에서 보고서를 내는데, 뭐 일부 저희가 조금 그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없는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전반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정책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거 참고하시고요. 제가 질의한
국세청장님은 안 나오시니까 국세청장님을 대신해서는 이때 2조 이상의 그 돈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거든요. 양성화하기 위한 것. 그런데 그 어느 쪽도 지금 이거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자꾸 의혹이 생산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점검해서 내일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국세청장님, 아까 그 TF팀, 네. TF팀이 뭘 합니까, 여기서? 네, 저 두 분과가 일단 세무조사 개선 분과하고요. 조세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냐고. 거기서 하는 일은 아까 일부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그 어떤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그런 것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관해서 점검도 하고 점검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러면 개선 아까 대책도 마련하고 그럼 아까 그렇게 제가 예. 그 검찰 조사 자료 그거 드릴 테니까 점검해 보시죠. 네, 이게 참고하겠습니다. 제대로 됐는지 예, 좀 참고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다음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벤처에 약 1조 4천억의 모태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상황을 좀 보니까 이거 이대로 그냥 놔뒀다가는요. 4차 산업혁명 내지는 무슨 혁신자 들으면 또 과거 정부처럼 또 돈 나눠주고 1조 4천억 다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생겨요. 저는 이 1조 4천억 모태펀드를 좀 공공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심사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연 이 기술이 모태펀드에 투자할 만한 것인지 또 기술시장거래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뭔가를 좀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지금 형태로 놔둬서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좀 점검해 주시고요. 예. OECD가 최근에 보고서를 냈는데 저는 이 보고서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한국의 불평등이 이 기업별 생산성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차이가 너무 나고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차이로 인한 월급의 차이 이것이 가계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 OECD 보고서의 핵심 요약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가 참고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들여다보시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내일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 완전한 수익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는 이러한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적도 굉장히 저는 공감이 가고 한국에는 혁신적인 기업이 많지 않다라고 해서 여기 보고서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토가 혁신성장입니다. 그러면 혁신 기업이 많지 않다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혁신 성장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예, 뭐 여기에 소득 문제나 다스 문제를 제가 어느 정도까지 그 팩터가 될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단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외 은닉재산 예, 예. 들여온 거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 좀 심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도는 기재부에서 했어요. 그 주도 세력이 기재부예요. 그리고 이것을 1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고 그거를 해서 2015년 9월 1일 날 담화를 발표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16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재산 신고를 받은 거죠. 근데 이 기간이 교묘하게도 최순실 사건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기간인데다가 지금 이거 들어온 그것을 나라별로 보면 상당히 의심되는 정황이 있거든요. 왜 여기에 세금 부과를 안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형사와 관련된 부분은 면제시켜 주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여기에 보면 발표 자료에 보면 배임이나 아니면 뭐 사기 등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돼 있으면 그러면 이것이 범죄 행위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는 거냐 이거죠. 그리고 이것이 범죄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한 네. 아까 답변이 유보됐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그 다스를 공개하느냐. 그 팩트 저거에 대해서. 네. 그게 조금 저희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 단시간 내에 이게 예, 지금 제가
그 우리 시무자가 준 얘기를 조금 우선 말씀을 드리고 좀 보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 기업 상장 여부는 이사의 의결과 이 증권거래소 심사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저희가 현재까지 다스 상장 관련 사전 협의나 찬성을 한 적은 없다고 하고요. 오늘인가요? 캠프 국정감사 과정에서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확인은 했지만 내용이 어떻게요? 왜곡?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아마 그 캠코가 이렇게 얘기한 모양입니다. 상장 시 거래 활성화로 조기 매각에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주주 제한권을 활용하여 대주주인 경영진에게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 자산공사 사장님이 저 전임 세제실장님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해서 내일 또 국감이 있으시니까 예, 내일 예. 답변해 주시고요. 예. 아까 금감위 해석과 관련된 부분도 정리가 안 됐습니까? 그건 조금 저희가 시간 조금 더 주셨으면 그다음에 다스 차명 계좌도 정리가 안 됐고, 그죠? 네. 자, 그다음에 그 해외 은닉 재산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이유는